주쌤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 분석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전 주쌤의 셀트리온 영상이 조회수가 아주 많았던 만큼 이번 영상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셀트리온 기업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기업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의 주가를 논하기에 앞서서 제약지수를 함께 살펴볼까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역대급으로 상승률을 보여준 제약지수. 이 셀트리온 역시 대세를 따랐는데요. 이전 2018년도 최고점인 35만 원대를 넘어서며 40만 원을 바라보던 주가는 2021년부터 조정세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저점 대비 무려 200%나 보여준 기세만큼 조정의 역풍을 피할 수는 없었나 본데요. 2020년 당시 주쌤이 이데일리 TV에서 삼성전자보다 제약바이오 섹터를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강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이 공략을 도와드리기도 했었죠. 주쌤과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 셀트리온 녹십자 시리즈로 100% 이상씩 수익을 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특수도 딱 1년이 지나자 약발을 다 했는데요. 국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만든다는 소식으로 치솟았던 제약주들의 주가는 연이은 임상 실패에 거품설까지 제기되면서 맥없이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제약지수는 대체 언제쯤 올라가냐고요? 바로 업종 사이클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쌤이 업종 사이클을 얘기할 때마다 2, 3년 텀으로 업종 사이클이 돈다라고 정말 입 아프게 설명해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제약지수가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조정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이 반등 시기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월봉상 제약지수는 20월선을 장대음봉으로 이탈하면서 60월선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현 시점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지 이대로 지속적인 반등이 나올지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올지 약하게 나올지는 업황과 더불어 시장 분위기를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나면서 이 저가 매수세와 함께 안도랠리 가능성이 증시 전반에 퍼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약지수 역시도 최근 순환매가 나오면서 반등세가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약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020년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올라갔다면 이제는 임상 소식과 함께 실질적인 실적 반영 여부를 보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5위인 HLB는 가남 1차 글로벌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면서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HLB가 2009년 리보세라닙에 최초로 투자를 진행한 후 13년 만에 이룬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물론 최근 원숭이 두창이나 급성 간염과 같은 이슈로 이 제약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있기도 하지만요. HLB와 같은 시총 상위주들의 임상 소식들은 그동안 제약 바이오의 얼어붙은 투심도 점차 녹아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풀이해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의 상황은 극단적인 악재는 다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난 후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와 진단키트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식회계 쇼크로 인해 주가는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2018년부터 시작된 회계 감리는 4년 만인 지난 3월에서야 고의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바이오시밀러가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산업인 탓도 있는데요. 정확히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한 산업의 회계 처리 문제를 따져 묻다 보니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동안 셀트리온은 4년 동안 분식회계 논란이 터질 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끊이지 않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셀트리온 그룹이 분식회계 오명을 벗어나게 되면서 금융당국 역시도 이 감리 기한을 1년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등 기업 방어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식회계로 인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이제는 셀트리온 주가 역시도 본격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제는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3사 합병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2020년 1월부터 합병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셀트리온 그룹의 두 개의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의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추진했었지만 큰 진전은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분식회계 논란이 종식된 만큼 이러한 3사 합병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분식회계 논란으로 증선이가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 정책 및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한 상황 속에서 셀트리온 그룹은 상장 3사 합병안을 개선 방안으로 꺼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셀트리온 상장 3사와 지주세 합병이 이뤄지게 된다면 그룹 지배구조는 서정진 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지배하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을 거느리는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경영진들의 주주 달래기도 한몫했는데요.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가 직접 주총 진행 전반을 이끌어가면서 주주들의 불만과 아쉬움을 달랜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가 부양 의지 또한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 총 2,5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주가가 52주 신저가로 떨어지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이러한 자사주 매입은 주가 방어 효과가 있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도 꼽히는데요. 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주당 순이익과 주가 수익 비율 등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개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요, 회사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는 의미로 흔히 저점 신호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물론 주쌤이 이전에도 자사주에 대한 영상 올려드리기도 했지만요. 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나서 소각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경우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점 역시도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악재는 지났겠다. 본업으로 돌아온 셀트리온은 최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1,600억 규모의 의약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하기도 했는데요. 셀트리온 측은 이번 공급 계약에 대해서 미국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램시마의 공급 확대와 연내 허가를 기대하고 있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16의 신속한 글로벌 공급을 위한 것이라면서 2분기 안에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직 품목 허가도 나오지 않은 CTP16을 미리 공급한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연내 시판 승인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횡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작년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식품의약국, 유럽의약품청에 CTP16의 시판 승인을 신청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셀트리온이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제조 판매에 다시 집중하는 데 따라 2분기부터는 셀트리온의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는데요. 수익성이 좋은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는 데다가 원가 절감 효과까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주쌤이 앞서서 잠깐 언급드리기도 했지만요. 이 셀트리온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와 신속항원 진단키트 등의 개발에는 성공을 했었지만 사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얻은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레키로나 개발을 위한 임상시약 생산에 생산 설비 일부를 할당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건데요. 이 와중에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이 더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진단키트의 수출 과정에서 판관비도 급증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 향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내년에는 미국의 최대 바이오 약품인 휴미라 시장이 특허 만료로 열리기 때문에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따라 이 셀트리온의 미래 가치가 판가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휴미라의 미국 판매액만 약 21조 원 수준, 셀트리온에게는 사상 최대의 시장이 열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셀트리온은 최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투약을 완료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20년간 쌓아온 바이오시밀러 성과를 딛고 신약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셀트리온에도 이제는 봄이 오는 걸까요? 악재를 딛고 호재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셀트리온의 월봉 차트를 함께 볼까요?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는 2020년 저점 구간까지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120월선을 뒤지면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됩니다. 물론 셀트리온 회사 측에서 최근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요. 그동안 집 나갔던 외국인 매수세가 저가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 주주분들은 주가 반등을 대비해서 평단가 조절, 또 추가 매수 시기를 엿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서 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신규 매수도 지금부터 들어가기에는 시기적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반등세가 나온다면요, 22만 원에서 23만 원 부근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내년 실적 성장세까지 기대한다면 임상 성공 및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다시 이전의 대세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술적 분석은 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셀트리온 기업 분석 간만에 주쌤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더 자세히 도와드리고 싶지만 내용이 길어질까 싶어서 핵심 위주로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기존 주주분들과 더불어 신규 배수 고민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기업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쌤이 매주 월화수 저녁 8시 유튜브 스트리밍 통해서도 시황이나 업황, 테마 분석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주쌤 전략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소중한 댓글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가져와!